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점포를 매매한다든지 상가를 매매할 때 정말 유용하게 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이런 꿀팁을 한번 이야기할까 합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에 잘 안 나가는 가게를 매매하는 것은 쉬운 일이 정말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매매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침과 실질적인 전략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신다면 어떻게 하면 가게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매매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좀 더 좋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가 있을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게의 매매 이유와 강점을 명확히 하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가게를 매매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십시오. 그 이유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매수자는 언제나 왜 이 가게를 팔려고 하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단순히 안 나가서 팔아요 이렇게 한다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력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매 이유는 긍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다른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니면 혹은 지역을 멀리 옮기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매매하게 되었다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면 훨씬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게의 강점이라든지, 예를 들어 장소가 유동 인구가 많다든지,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이 인테리어가 깔끔하다는 등 이런 장점을 한번 부각시켜 보십시오. 이러한 설명들이 매수자에게는 훨씬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니까요. 점포의 가치들을 높이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으로는 가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준비 작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 나가지 않는 이런 가게일수록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가게의 외관을 청결하게 관리를 한다거나 실내 인테리어들을 살짝 한번 손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사람들이 처음 가게를 볼 때 외관과 내부의 첫 인상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소소한 리모델링 하나만으로도 매수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을 것이니까요. 또한 가게 내부의 장비나 비품이 오래되었다면 저렴한 예산으로라도 그것을 교체한다거나 정리해 놓는 것도 아주 좋을 것입니다. 이런 준비는 매매 단가를 높이는 데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격의 책정 전략과 협상팀, 가격을 책정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요. 잘 안 나가는 가게라고 해서 너무 터무니없게 낮은 가격을 제시한다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답니다. 가치를 낮게 보고 매수자는 뭔가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평균가를 한번 분석해보고 경쟁 점포들과 비교 잘해서 적절한 가격대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협상을 할 때는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매수자의 관심을 유도해 가면서 가격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처음에는 원하는 가격보다 약간은 높게 제시해 놓고 매수자가 흥미를 보일 때에 할인을 제한하는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매수자가 더 큰 가치를 느낄 수 있다고 보니까요. 홍보와 매수자에게 어필하는 방법들은 아무리 좋은 가게여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된다면 매수자를 찾기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한번 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블로그라든지 SNS 또는 부동산 관련 그런 플랫폼을 적극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매물을 곳의 사진을 잘 찍어서 상세한 정보를 올리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홍보할 때는 가게의 장점이라든지 매력적인 포인트들을 아주 세밀하게 강조하면서 글을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본다면 이 가게는 유동 인구가 바글바글 많은 골목에 위치해 있다, 접근성이 아주 좋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훨씬 다른 사람의 눈길을 끌 수가 있으니까요. 이러한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가게를 알리면 더 많은 매수자들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법적인 절차와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알아보면 점포 매매 시에는 법적인 절차와 계약서 작성도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혹시라도 모를 어떤 분쟁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이런 서류들을 준비하시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도 한번 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가게의 현재 상태와 시설물들의 목록, 유지, 보수 조건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명시하는 것도 좋겠지요. 가게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그런 설명과 합의된 조건들을 문서로 남겨둔다면 추후에 어떤 문제 발생 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니까요. 필요한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한번 받아 계약서를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매매 후에 관리와 인수인계 준비들은 매매가 결정이 되면 매수자가 가게를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인수와 인계 과정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기존의 거래처라든지 정보, 시설물 사용 방법, 그리고 재고 관리 방법 등 아주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매수자에게 전달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수자는 가게를 이어받을 때 큰 어려움 없이 운영을 시작할 수가 있을 것이니까요. 또한 매수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두면은 차후에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들도 많이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매매라 하는 것은 단순하게 가게를 남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도와주는 이런 것이라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공적인 점포 매매를 위해 마음가짐과 모든 결론을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가게를 매매하는 과정에서는 너무 조급해 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중요 포인트입니다. 매매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도 있고 신중하게 매수자를 기다리는 것이 결국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매매가 성공하더라도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계획을 세워둔다면 더 좋을 것이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게가 좋은 주인을 만날 수 있고 여러분 또한 새로운 도전에 성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나긴 시간 동안 매매 준비를 해오신 여러분들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힘내시기를 응원할게요.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는 큰 힘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